우리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우리 몸에서 제일 좋은 환경이 어디냐면요, 입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대로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가 되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칫솔질을 하셨기 때문이고요. 세균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분들이 설명하시는 것 중에 놓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칫솔질 하시는 걸 보면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치약을 많이 짭니다. 칫솔모에 물을 많이 묻히셔서 닦으시다 보니까 거품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게 되고요. 아무래도 개운한 감을 주기 위해서 이 안에 뭐 맨솔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럼 입안이 자극적으로 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내가 이를 잘 닦았구나, 나는 깨끗하다, 입냄새가 안 나겠지.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입냄새 맡아보시면은요, 가족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입냄새 정말 많이 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대로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가 되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칫솔질을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칫솔질을 하시라 그러면은요, 이렇게 좌우로 닦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닦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렇게 닦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치아의 열 자체가, 그러니까 치아의 배열 자체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죠. 치아는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닦으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아래로 닦으라고 설명드리는 게 그와 같은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아가 마모가 되는 부분들, 어디가 제일 약하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치아는 보호막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보호막이 없냐면 바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경계 부분들이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좌우로 닦아주게 되면은 치경부 마모라고 해서 잇몸과 이 사이가 파이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닦게 되면은 또 치아 자체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아를 또 잘못 닦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바깥쪽만 닦으시고요. 안쪽 부분 닦기가 어렵거든요. 윗니의 안쪽이라든가 어금니의 안쪽 부분들은 대부분 닦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 쪽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혀가 있는 방향 쪽에서도 잇몸 질환이라든가 충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잘못 닦아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구강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칫솔은 어떤 거 쓰시냐고 여쭤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집에 있는 거? 아니면 남이 주는 거? 편의점에 있는 거 아무거나? 아니면 싼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칫솔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칫솔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과거에는 칫솔모가 좀 딱딱한 칫솔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나일론 소재 자체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요즘은 이 나일론 소재를 얇게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칫솔모가 상당히 부드러운 칫솔모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딱딱한 칫솔모들은요, 잇몸 질환보다는 충치가 좀 잘 생기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칫솔모를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충치가 잘 생기는 것보다는 잇몸 질환이 좀 더 있다, 이런 분들은 칫솔모가 좀 더 부드러운 걸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가 마모가 쉽게 된다거나 또 치경부 마모증이 있어서 이가 시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 솔을 좀 딱딱한 거를 쓰시게 되면은요, 치아 자체가 더 많이 마모가 되는 역효과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칫솔모를 쓰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칫솔대를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 취향이 아니라요, 본인이 어느 부분을 잘 닦느냐에 따라 좀 각도가 다릅니다. 아마 두 제품을 동시에 써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잡이분이 휘어 있게 되면은 깊은 부분의 어금이라든가 또 혀 쪽에 있는 치아의 안쪽 부분들을 닦기가 좀 더 쉽습니다. 칫솔도 단순히 뭐 싸서 아니면 예뻐서 이런 용도로 칫솔모를 고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 칫솔을 고르실 때 잘 보지 않으셨겠지만 오늘부터는 칫솔을 사실 때 용도가 다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보시고 고르시게 되면은 단순히 칫솔을 쓰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구강 관리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치약은요, 말 그대로 약입니다. 치약이잖아요. 본인 마음대로 쓰시는 것은 아마 치약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여쭤봅니다. 치약은 어떤 치약 쓰세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 있는 거요. 아니면 본인이 또 고르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그냥 좀 화한 거, 아니면 냄새가 좋은 거, 맛이 좋은 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치약도요, 약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용도로 써야 됩니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쓰는 치약들이 좀 다릅니다. 충치가 있으신 분들은요, 치약을 짜서 이렇게 손으로 좀 만져보게 되면은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칫솔은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손으로 만져보면은 뭔가 입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실리카 성분, 그러니까 정말로 돌가루입니다. 그
돌가루 성분들이 치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치태라든가 충치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돌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녹슨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셨냐면 칫솔에다가 치약 조금 묻혀가지고 많이 닦으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녹이 제거가 되거든요. 녹두 제거할 만큼 돌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고 마모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충치가 있으신 분들의 플라그 제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치약을 치주 질환이 있거나 이가 시리신 분들한테 쓰게 되면은요, 아마 이가 더 시릴 겁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치약 안에 치주 질환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치약이 또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게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칫솔을 많이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거품이 안 나는 치약을 쓰시게 되면 깨끗해지지 않나? 입안의 치태를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쓰시게 되죠. 물론 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어차피 뱉어내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아이들이 쓰는 치약에는 또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른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칫솔질은 3분 정도 하시는 거 말씀드리는데 칫솔질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거품이 너무 많이 납니다. 30초도 닦을 수 없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스톱워치 놓으시고요. 본인이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한번 이를 닦으시고서 양치 뱉어내시고서 시간 한번 딱 보시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채 30초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30초만 칫솔질을 하셔서는 치아 자체가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치약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치약을 좀 고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고르시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 받으실 때 원장님, 저는 어떤 칫솔과 어떤 치약을 쓰는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요, 치과 의사가 거기에 맞게 처방을 다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칫솔질 하면은요, 보통 333 얘기는 들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333이 뭐냐면 하루 3번, 그리고 3분 동안, 그리고 식후 3분 이내입니다. 왜냐하면은 구강 내에 세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보통 말을 해요. 우리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우리 몸에서 제일 좋은 환경이 어디냐면은요, 입안입니다.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실제로 그 부분보다 입안이 더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도 따뜻하고요, 또 상당히 습도가 있고요, 세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도 많습니다. 찌꺼기가 남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입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3번 닦아주시게 되면은 치주 세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충치라든가 치주 질환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분들이 설명하시는 것 중에 놓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특히 많이 닦으시는 게 이 어금니, 아래 어금니 쪽들은 입을 벌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닦으시거든요. 앞니들도 또 많이 닦으세요. 보이는 부분이고 또 색깔도 중요하니까.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닦으시는 부분들이 안쪽 부분들, 윗니의 앞쪽 부분들, 담배 태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본인이 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셔도 실제로 안쪽 부분들의 착색이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더 달라붙고 치주 질환이 생기는 원인도 되고요. 치석이 많이 끼는 부분들이 또 이 바로 아래 앞니 안쪽입니다. 침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면서 치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래 어금니 안쪽도, 우리가 보통 이 치아의 안쪽들을 잘 닦으시기가 어려우신 이유가 칫솔을 어떻게 배치를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에 어금니 안쪽을 닦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칫솔모가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잇몸 부분들을 닦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치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칫솔모를 이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잇몸 부분의 경계로 밀어넣게 되면은, 이와 같이 닦지 않아 보신 분들은 처음 해보시면은요, 좀 따끔따끔하고 많이 아픕니다. 피가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문지르르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고서 약간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눌러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닦아주시게 되면은 잇몸이 굳은 살이 박히게 되면서 이하고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끼는 것들도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칫솔을 이용한 칫솔질과 입솔질을 하시게 되면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칫솔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치실이라든가 또 치간 칫솔, 또 수압 세정기, 수압으로 청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하실 때마다 이를 닦아주시는 게 제일 기본이긴 한데요. 만약에 칫솔질 3번 말고 중간중간 간식을 드신다거나 하실 때 칫솔질을 매번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간 칫솔하고 치실만 조금 해주셔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만 칫솔질 하셔도 생각보다 치아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잇몸 질환도 생기지 않고요. 칫솔질을 음식물 드실 때마다 하시면 좋지만 실제 여건상 그건 쉽지는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강 수압 세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자잘한 찌꺼기들이 많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입안에 많이 껴서 칫솔질을 하셔도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수압 세정기 또 칫솔질 하시고요. 수시로 치간 칫솔과 치실 해주시면은요, 거의 10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럴 때는 이제 세차하는 거하고 똑같은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일단 입안에는요, 수압으로 한번 깨끗하게 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 해보신 분들은 잇몸이 아파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들에 또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들을 참고 쏘시면은요, 나중에 피가 안 납니다. 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압이 세서 멀쩡한 잇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염증이 있고 그동안에 음식물들이 많이 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압으로 한번 최대한 세게 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음식물 찌꺼기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빠집니다. 치약을 묻혀서 깨끗하게 최소한 3분 정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닦아주시고요. 치간 칫솔을 한번 합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은요, 치간 칫솔하고 치실은 약간 용도가 다릅니다. 치실은 이하고 이 사이의 부분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지만 치간 칫솔은 이하고 이 사이의 아랫부분을 또 제거를 해줍니다. 치실하고 치간 칫솔은 뭐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맨 마지막에 좀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실제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셔도 입냄새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관을 하실 때 칫솔질을 하시고 나서 칫솔 자체를 잘 닦지도 않으세요. 대충 툭툭 털어서 대부분 그냥 욕실 안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욕실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한 환경입니다. 변기도 있고요.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칫솔 자체에 습기가 많이 있게 되면은 칫솔 자체에서도 세균이 자란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자외선 소독기 같은 것들을 쓰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칫솔 자체를 뭐 소금물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돌리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방법은 쓰시면 안 되고요. 칫솔을 쓰시는 데 있어서 오래 쓰신다거나 아니면 세균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습하지 않은 환경에 두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칫솔을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화장대 옆에 칫솔 꽂이에 그냥 두시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책상이나 이런 데 보관하시는 걸 차라리 권해드리고요. 보통 그 칫솔을 다음번에 쓰실 때는 그냥 또 물을 묻혀서 몇 번 터신 다음에 그냥 치약 묻혀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건조한 환경에만 보관을 좀 해주시는 거는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칫솔모를 쓰시다 보면은요, 칫솔모 자체가 이렇게 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칫솔모가 올바른 형태를 가지게 되면은 잇몸을 닦아줄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칫솔모가 휜 상태에서 쓰게 되면은요, 올바르게 이하고 잇몸 사이 부분에 침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닦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잇몸에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일회용 칫솔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쓰지 않아도 칫솔모가 빠져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예민한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길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교체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치약은 그렇게 많이 짜실 필요가 없고요. 보통 칫솔모의 3분의 1 정도만 짜셔도 양은 충분하거든요. 치약을 많이 짜면 많이 짤수록 거품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뱉어내시다 보면 오히려 칫솔질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칫솔모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아예 정확히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완두콩 있죠? 그 정도만 치약을 짜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물을 묻히셔서 치약을 또 짜서 닦으시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거품이 많이 납니다. 칫솔을 처음 쓰실 때는 건조한 환경에 보관하셨다가 간단히만 세척하시는 것은 좋은데, 충분히 좀 수분이 없는 상태로 칫솔을 만드신 다음에 치약을 묻혀서 쓰시게 되면 칫솔질 하실 때 거품도 좀 적게 나고요. 조금 더 오랫동안 칫솔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치약을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치과 보험 드는 게 좋냐. 구구절절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결론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보험은요, 가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 보험 회사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냥 회사거든요. 회사의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체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일을 할 리가 있을까요? 치아보험은 문제가 뭐냐면요, 암보험하고 내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약관입니다. 어느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치과보험 회사는요, 환자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치과에 가셔서 내가 이가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 임플란트 보험이라든가 치아보험 혜택을 받아야지 라고 결심하시면 대부분 그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60세 이하의 분들은요,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60세 이상이신데 내가 지금 치아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치과보험 혜택을 받지 말고 70, 80 정도 되셔가지고 치과보험 혜택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치아보험 드는 걸 권유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치아보험을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적금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과에 자주 오셔서 관리하시게 되면 치아보험 드시지 않으셔도 큰 지출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